자, 네 번째 썰. 이번에도 시청자 댓글입니다. 닉네임이 슈나우저님, 슈나우저 리님께서 댓글을 적으셨는데, 아까 그 앞전에 댓글하고 좀 다른 게, 이거는 현지 이제 그 외국에 살고 계신 분의 얘기입니다. 네, 들어가세요. 이게 어느 영상에 달린 댓글이냐면, 오늘 올렸던 영상 중에 왜 이민 관련된 거 있죠? 이민 가는 것이 답이라고 하는 사람들. 왜 안 가냐? 가려면 가야지. 왜 안 가냐? 그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현지에 사시는 분들의 얘기를 듣고 어, 여러분들이 이민을 갈지 안 갈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댓글을 적어주신 우리 슈나우저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정성스럽게 댓글을 적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21년을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경험하고 느꼈던 것을 댓글로 남겨봅니다. 미국에 속해 있는 50개 주에서 직접 살아본 적이 있는 지역은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외딴 섬 하와이, 미서부에 위치한 워싱턴, 캘리포니아, 네바다, 그리고 미 동부에 위치한 뉴욕입니다. 미 중부는 동부랑 서버 왔다 갔다 하면서 비행기로 하늘 위로만 지나갔었네요. 미국 이민의 어려운 점들은 붕어 형님과 여러 시청자분들께서 설방 중에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제가 살면서 느꼈던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나며 쌍팔년도 지내며 20세가 한국을 말이 좀 잘못됐네. 그러니까 이 20살까지 한국을 살다가 미국으로 넘어왔던 40대 중년 아저씨입니다.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등 초고속 DSL 인터넷을 쓰다가 모뎀으로 인터넷을 접속해야 했던 과거를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도 아찔합니다. 지금에서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전 세계에 알려져 있었지만 20세기까지만 해도 코리아란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웃긴 건 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러시아, 중국, 일본은 알아도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모르더군요. 간혹 아는 사람이 있었어도 둘 중 하나는 북에서 맞냐고 물어보곤 했었습니다. 타지 생활이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음식이었습니다. 붕어형인 썰방에서 타지 생활이 힘들다는 사연 영상을 처음 접했을 때 전 그분이 중동 아랍에미리트에 위치한 두바이나 러시아의 사할린섬 혹은 아프리카의 소말리아 같은데 파견 근무 가신 분 사연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영상을 시청하고 보니 같은 문화권이며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국적 사람들과 일하시는 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했었던 기억이 아스란히 떠오르네요. 김치랑 라면 같은 한국식을 살려면 고속버스 타고 4시간 걸려서 뉴욕시티에 있는 한인타운까지 내려갔었어야 했었습니다. 햄버거라는 음식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햄버거는 완전 음식입니다. 인체에 필요한 영양용소, 즉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등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햄버거를 주로 먹는 미국인들이 비만이 많은 이유는 햄버거 때문이 아니라 같이 세트로 나오는 감자튀김과 콜라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 와서 놀랬던 이유는 미국 사람들은 콜라병을 껴안고 마십니다. 네, 엄청나게 빨아제낍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에서 파는 라지 사이즈 콜라컵은 너무 커서 한 손도 못 잡습니다. 양손으로 잡아야 떨어뜨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답니다. 처음 그걸 보았을 때 문화 충격을 받았었지만 한 달 뒤 똑같이 빨아제끼기를 저를 볼 수가. 소금에 버무려진 짭짤한 감자튀김과 달디단 콜라의 조합은 막 미국에 처음 왔었던 시절 조속한 현지화 패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한국인이 거의 살지 않는 시골 마을에 위치한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 기숙사에 살게 되면서 기숙사 사감님에게 들은 주의사항이 밤에 돌아다니면 곰으로 오인받아
사살당할 수 있다고, 밤에는 돌아다니지 말고 방에 있으라고 이야기 듣는 곳이었습니다. 사족으로 도시 소년이었던 전 학교에서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본 사슴이 신기하다고 다가가서 머리 싸두기 하려다가 물려서 응급실에 가서 파상풍 주사를 맞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주 야무지게 물더군요. 초식동물 주제. 그렇게 20년 전에 400불짜리 주사를 맞았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한류 열풍이라는 것이 생겨서 이제는 웬만한 미국 마트에서 한국 라면이나 삼겹살, 고추장에 쌈장까지 팔고 있습니다. 더 이상 북조선 인민공화국에서 왔냐는 질문은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김치를 파는 곳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처음 미국 왔었을 때 가전제품 코너는 다 미지 아니면 일제였었는데 지금 대부분 LG 아니면 삼성 제품입니다. 격세지감이라는 단어를 새삼 떠오르게 됩니다. 미국에 살면서 전문 직종에 종사할 것이 아니라면 영어 능력 향상에 스트레스를 받을 만큼 노력 안 하셔도 됩니다. 워낙 다양한 문화권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서 각자 특유의 억양과 발음이 난무하는 곳이기 때문에 콩글리시를 쓴다고 딱히 눈총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집으로 오는 우편물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언어 능력만 있으면 미국에서 살아가는데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번 영상에서 미국이 치안이 안 좋고 밤거리 돌아다니기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미국은 땅덩이가 굉장히 넓은 국가입니다.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치안이 좋지 않은 곳에 가지 않고 밤엔 집에 있으면 됩니다. 한국에 사시는 분들이 남들에게 꿀리지 않으려고 서울 도심 아파트를 살려고 아등바등 하는 것 같이 저같이 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치안이 좋은 곳에 나만의 공간을 장만하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요즘 아시안 혐오 범죄로 시끌시끌한데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속에 화를 많이 품은 현실 세계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인종차별이 없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일급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대놓고 폭력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통념도 인종차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있고요. 다만 그런 혐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급발진과 노빠꾸를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극단적 캐피탈리즘 그 자체의 미국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차하는 사이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급심한 빈부격차에 현타가 오지게 온 사람들은 속에 화를 품고 거리를 어슬렁거리는 것이 지금의 미국 현지 모습입니다. 미국은 50개의 주가 모여 광대한 영토를 가지고 있는 연방국가입니다. 연봉 30만 달러 벌어도 살기 빠듯한 실리콘밸리가 위치한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시티의 맨하탄 같은 곳도 있지만 찾아보면 50개 주에 위치한 도시 중 연봉 4, 5만 달러로도 그냥저냥 살만한 곳도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미국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약 6만 달러 정도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의 한국 방송 매체들이 미국을 소개할 때 캘리포니아나 뉴욕을 주로 소개한다는 곳입니다. 미국에 약 150만 명의 한국 교민이 살고 계시고 그중 3분의 1 정도는 50개의 주 중 캘리포니아와 뉴욕주 딱 2개 주에 몰려 살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두 곳은 물가가 비싸서 미국 현지인분들도 살기 버거워하는 곳입니다. 저도 캘리포니아에서 살다가 금전적 압박감에 재작년에 네바다주에 위치한 라스베가스도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월세 200만원, 300만원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라스베가스 원베드룸 평균 월세는 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아는 만큼 보이는 법입니다. 이민을 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면 방송 매체에서 소개해주는 부분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좀 더 폭넓고 깊게 검색해 보시고 행동에 옮기시길 추천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년보다 지금이 미국에서 생활하기 편해졌다 생각합니다. 이거 미국에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미국에서 살고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난이도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 오시려고 하신다면 말리고 싶습니다. 아마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을 경험하시고 한국으로 추방당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신토부리 혹은 똥개독 지집에선 반은 먹고 들어간다는 옛 성현의 말씀을 되새기며 현명한 선택들 하시기 기원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참고로 이분은 제 방송에도 경험담 몇 번 보내신 분이에요. 그 미국의 생산직 그 시스템이나 미국의 어떤 그런 근로 문화 아니면 뭐 미국 땅에서 적응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저한테 몇 번 소개시켜줬던 그런 분입니다. 제 방송 굉장한 좀 골수 구독자죠.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 게 뭐 1, 2년 사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 게 21년째 21년 살고 있고, 그리고 제 방송 구독자분 중에 또 한 분 더 있네. 캐나다에서 나고 자라신 분. 그분은 오히려 한국 땅에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좀 의외죠. 정작 한국에 있는 사람은 미국이나 캐나다로 가고 싶어 하는데. 예, 아무튼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우리나라의 좀 방송 매체의 단점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의 방송 매체의 단점을 이분이 잘 지적하셨네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민에 대한 환상을 어디서 가지냐면 이 공중파 방송, 이 다큐멘터리 매체에서 많이 잡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게 단점이 있어. 우리나라 방송 매체가 어떤 단점이 있냐면, 나도 느낀 거지만 우리나라의 미국 같은 거, 이제 미국 한인 마을이나 이런 거 보여주면 대부분 LA나 뉴욕 말고는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뉴욕,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LA 쪽만 가려고 하고 LA만 기준을 잡고 사는데, LA는 수많은 어떤 그 미국의 수많은 주 중에 하나잖아. 맞죠? 근데 이분이 LA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없는 곳에 살고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무조건 한인타운이 많은 LA 쪽 갈 것이냐, 아니면 한인타운이 없는 다른 곳으로 갈 것이냐,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일단 거기 가서 뭘 먹고 살 건지도 생각을 해야 되죠. 물론 보통 다들 대부분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 간다 하면 대부분 LA, 로스앤젤레스를 많이 생각하겠죠. 야, 여기 보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회에서 이 코리안이 가는 입지가 어떤 건지 보셔야 돼. 어. 자, 러시아, 중국, 일본은 알아도 대한민국의 나라를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어딘지 모른대요. 여러분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 외국에 사신 분들한테 삼성 LG 어디 거냐고 물어보면 일본 거라고 합니다. 일본 거라고 대답을 해요. 일본 거. 삼성 일본 거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로. 미국 현지인 분들 중에서도 삼성은 알겠네. 저 유럽권 넘어가면 일본 거라고 했어요. 일제. 네, 삼성 LG. 일제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래도 우리나라랑 이제 무역을 많이 했으니까 우리나라 거란 걸 알겠네. 갤럭시도 있으니까. 당연히 제일 힘들죠. 타지 생활하면 음식. 왜 한국 사람 김치 없이 못 사는데 김치를 구하기 힘들잖아. 근데 외국 사람들도 김치를 싫어하고. 특히 한국 사람들이 그 이제 쪄든 음식, 그 발효 음식 있잖아요. 뭐 김치, 깍두기, 장아찌, 멸치볶음. 어, 이런 음식을 구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만들기도 힘들잖아, 맞죠? 제대로, 그러니까 뭐 음식을 만들어 먹고 싶어도 제대로 구할 수가 없고, 그리고 파는 것도 없고, 안 먹자니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렵죠, 여러분.
자, 김치를 라면 같은 한국 식품 살려면 고속버스 타고 4시간 걸려서 뉴욕시티에 있는 한인타운까지 갔어야 한다. 야, 우린 코앞에서 먹잖아요. 코앞에서 먹는데 4시간 걸린대, 4시간. 그럼 뭘 먹죠, 그러면? 이거 만약에 한식을 안 먹으면 뭐 먹는지도 궁금하네. 아마 햄버거 먹겠지, 햄버거. 자, 햄버거라는 음식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햄버거는 완전 음식. 근데 이게 미국 햄버거는 완전 음식일 것 같은데 한국 햄버거는 완전 음식이 아니잖아. 한국에 와가지고 가장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햄버거라고 그러는데요. 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어떻게 햄버거야? 흉내 만든 거지. 우리나라에서 하는 빈백은 빈백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차를 가가지고 엄청나게 박스채로 사가겠죠. 저 장 보려고 하면. 자, 햄버거를 주로 먹는 미국인들이 비만이 많은 이유는 햄버거 때문이 아니라 같이 세트로 나오는 감자튀김과 콜라. 특히 콜라 크겠네, 콜라가. 야, 콜라병을 안고 마신다고요? 야, 제 집에 있는 사람이 한 명 있긴 한데, 저 포항에 사는. 아,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치아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콜라를 많이 먹다 보니까. 치아 상태가 별로 안 좋을걸요, 아마? 콜라 많이 먹는 사람 치고 양치질 똑바로 하는 사람 별로 없다. 네. 탄산음료 많이 먹는 사람 치고 하루 3번 양치하는 사람 없습니다. 네. 콜라가 또 산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를 부식시키거든요. 미국인들이 보면 여러분들 그거 보셨나 모르겠는데 야구 선수들 보면 이빨이 별로 안 좋아요. 이빨 상태가. 저런 것도 어쩌다 한 번씩 먹어야 맛있는 법이지. 맨날 먹으면 맨날 좋아하는 음식이라도 엄청 물릴 듯. 그런데 또 저걸 먹을 수밖에 없는 게 안젤리카니. 저게 가성비가 좋으니까 먹는 거죠. 가성비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저거를 꼭 먹고 싶어서 먹는다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수입에서 가장 무난하게 먹을 수 있는 게 저거니까 먹는 거죠. 싸니까. 싸고 널렸으니까.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좀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저런 패스트푸드가 그냥 동네 전방이에요. 동네 구멍가게. 요즘에 붕어가게 없죠. 한국에 여러분 붕어가게 아십니까? 한국의 붕어가게가 약간 어떤 느낌이면 일반 약간 허름한 슈퍼마켓 플러스 약간 주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거 보면 이제 돈 없는 서민들이 이제 와가지고 그왜 과자랑 소주 해가지고 먹잖아요. 그렇게 하면 싸게 치거든. 술집에 먹는 것보다. 아니 안 가봤죠. 근처도 안 가봤습니다. 난 그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국의 구멍가게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미국의 패스트푸드 전문점. 이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거 먹고 싶겠어요? 이 사람들 물리겠지. 다른 거 먹고 싶은데 다른 거 먹으면 비싸니까 안 먹는 거죠. 네, 비싸니까. 그리고 싸고 가까운 곳에 있고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네, 그러니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살이 찌는 거죠. 네.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이거 옛날 얘기 하셨는데 지금은 좀 팔겠지 이게. 라면, 삼겹살, 고추장 팔겠죠.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 대리점도 많다고 들었어. 그 미국에. 미국 사람들도 갤럭시 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왜 대한민국에 있는 삼성전자 서비스 미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도처에 많이 있지는 않죠. 각 지역구 널리 뻗쳐 있지는 않죠. 자, 전문 직종에 종사할 것이 아니라면 영어 능력 향상에 스트레스 받을 만큼 노력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전문 직종에 종사할 게 아니면 몸으로 하는 일, 몸으로. 그러니까 현지인들도 안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네. 역으로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그 미국 현지인들도 안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네. 영어 실력이 없고 전문직 종사할 게 아니라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미국 현지인들이 아닌 힘든 일 우리도 대신하겠죠. 근데 그게 그거 아십니까, 안젤리카니? 그 왜 코리안 드림이 발생했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코리안 드림 이랬는지 아십니까? 미국 가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거 들은 건데 뭐냐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일하고 가장 많이 일해요. 많이.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돈을 더 줘도 늦게까지 일을 안 해요. 밤새도 일해라 하면 일 안 해. 내 미쳤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밤새서 일하는 이 교대 문화가 있잖아요. 늦게까지 일하는. 미국 사람들은 밤만 되고 늦으면 일을 안 해요. 실례. 내일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은 돈을 뭐 더블로 불러주면 밤새서라도 일한다는 거예요. 더블 땡큐 하면서 바로 일한다는 거예요. 늦게까지 해달라 하면 더블로 줄 테니까 이것도 할 수 있겠냐? 콜. 콜. 미국 같은 게 또 팀 문화가 있으니까 늦게까지 하면 돈을 많이 먹을 수 있겠죠. 한 만큼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더 받을 수 있으니까 한국에서 받는 것보다. 한국은 당연히 근무 시간도 길고 근무 시간 정말 긴데 또 그만큼 길게 일한 만큼 돈을 또 그만큼 안 주잖아요. 근데 미국 돈을 더 주고 티까지 주니까 더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그 돈 모은 돈 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뭐 자리를 만든 거예요. 자리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돈벌레다, 돈 많다는 인식이 이제 미국 사회에 이제 심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이제 시민들이 한국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일단 돈벌레, 돈에 한정한 사람, 무조건 돈에 한정한 사람. 얘네들은 돈 줘준다 하면 밤새서라도 일할 사람이다. 두 번째 뭐냐 하면 그만큼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항상 현찰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워낙에 자기들 나라에서 열심히 살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한다. 제일 부지런하다. 이 세 가지 이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대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 이제 이민할 때 무조건 이제 영어를 이제 마스터 완전하게 이제 원어민처럼 마스터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데 근데 어 영어 실력이 안 좋으면 이제 그 현지에서 하는 이제 어떤 몸으로 하는 그런 일이 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호주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슷한 거 똑같네 이게 어떻게 보면. 근데 가급적이면 좀 할 줄 아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예. 자연스러운 대화가 가능할 정도. 저기 보면 치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치안이 좋지 않은 곳에 가지 않고 밤엔 집에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얼마나 답답한데. 한국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한국 사람 가만히 있지 않잖아. 한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청개구리 기지 있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5인 이상 모이지 마라 해도 모이고 공원 가지 마라 해도 가고 집구석에 나가지 마라 해도 나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단 하루도 안 지켜지는 거 많이 보였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과연 이거 시키면 시킨 대로 할 수 있을까 과연?
과연 한국 사람 시키면 시킨 대로 할까요, 이게? 이거 못 견딜걸요, 아마 한국 사람들? 네, 못 견딥니다.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밤이든 새벽이든, 어, 물론 시간 대중이 없잖아요. 생각해보세요. 밤에 안 나가면 24시간 편의점이 필요가 없어요. 24시간 배달집도 필요가 없고. 24시간 PC방도 필요가 없죠. 안 나가는데. 유흥업소도 필요가 없고, 노래방도 필요 없고, 다 필요 없죠. 술집도 필요 없고. 저같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치안이 좋은 곳에 나만의 공간을 잠하려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자, 잃을 것이 많은 사람들은 미국에도 미친 개가 많다는 거잖아. 한국에도 미친 개가 있듯이 미국에도 미친 X가 많다는 거잖아요. 맞죠? 급발지가 높고. 근데 미국이 노숙자가 엄청 많아요. 근데 문제가 미국이 이 주거를 확보하지 못해가지고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지 못해가지고 텐트 치고 사는 사람 노숙자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 아세요? 쓰레기통 디벼가지고 끼니 해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손이 먹다 남긴 거 그거 가져와가지고 뭐 그걸로 해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잘 사는 나라는 맞는데 약탈자 많습니다. 약탈자, 프레데터. 네, 프레데터가 많습니다. 프레데터. 그래서 내가 그런 말 했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냥 함부로 걸어다니면 안 된다고. 차를 타고 다니라고. 그러니까 이분도 지적한 게 여기서 문제는 대부분의 한국 방송 매체들이 미국을 소개할 때 캘리포니아나 뉴욕을 주로 소개한다는 것. 그러니까 요거 여기만 자꾸 소개하잖아요. 이게 미국의 어떤 모든 주를 대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국은 주가 다 틀리거든요, 여러분. 주마다 계열법이 다 틀려요. 엄청 틀리면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든 한국인이 여기까지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 네.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우리가 다 캘리포니아, 뉴욕 간다고 다 이게 다 무조건 산다고 볼 수 없는 거잖아. 거기서 만약에 내가 직업을 못 구하고 거기에 비싼 물가를 간다고 못하면 다른 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주로 가면 또 문화가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언론이 문제가 그거예요. 너무 미국에 딱 그만큼, 딱 요만큼 LA, 캘리포니아, 뉴욕 또세 개만 그것만 보여줘가지고 미국이 전체인 것 마냥 보여준단 말이에요. 전체가 아니잖아 그게. 그래서 사람들한테 뭔가 미국에 대한 제한적인 시각만 보여준다는 거야 이게. 절대 미국은 그렇게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현재는 라스베가스에 살고 있고. 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월세 200, 300만 원 소리가 나온다. 그 실리콘밸리가 300만 원 나오잖아요. 월세, 네, 원룸 월세 300만 원. 참고로 라스베가스 원 베드룸 평균 월세가 10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게 표준 가격이겠네, 이게. 미국의 평균적인 가격. 100만 원 조금 넘는데요. 100만 원.
자, 이분이 특히 강조했던 게 이겁니다. 아까 여기 앞전에 얘기했던 거. 방송 매체에서 소개해주는 부분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좀 더 폭넓고 깊게 검색해 보시고 행동에 옮기시기 추천드린다. 근데 이렇게 할 사람이 몇 명이 되겠냐 말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 장담하는데. 이분 정말 좋은 얘기 하셨는데 막상 이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얄팍하게 단시간 안에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야 미국 짱이다. 미국 역시 세계 넘버원 국가야. 역시 미국을 어 천족이라 부른 데는 다 이유가 있어. 이렇게 막 엄지손가락 치켜 올린단 말이에요. 그 가가지고 개고생하는 거죠. 맞잖아요. 맨날 이렇게 얘기해도 또 시킨 대로 안 하는 게 또 대한민국 사람들 근성이야. 대한민국 사람들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얄팍한 거짓말 지식 가지고 이거 다 알고 있다. 제대로 알고 있다. 가야지. 했다가 이제 개피 보는 거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뭐냐 하면 주식 비트코인도 여러 가지 측면을 다 봐야 되고 오랫동안 준비해서 봐야 되는데 뭔가 빨리 투자해서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 하잖아. 맞죠? 거의 주식 비트코인도 보면 거의 95% 이상이 단타니까 단타. 뭐 자기는 뭐 장기 매수라고 뭐 몇 년, 5년 바라보고 있다고 하지만 5년 이상 바라본 사람 본 적이 없어. 맨날 5년 이상 바라보고 있다는 사람 맨날 스마트폰 봐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그래프만 보고 있고 그게 장기 매수예요. 그게 안절부절하고 막 올라 뭐 내가 투자했던 주가 막 떨어지고 막 내려가잖아요. 막 급락하면 막 담배 줄라함을 피고 막 손 덜덜덜 떨리고 그게 내가 봤던 주식 코인 중독자들의 모습이야. 일단 난 가장 중요한 게 이민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간다고 이민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민을 받을 만한 조건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막상 제가 유튜브에서 이민 가야 된다, 탈조선이 답이다 얘기하는 사람, 이 자격을 얻는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없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자격을 못 얻으면 그냥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그림의 떡. 내가 저 이민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기본적 조건 다 갖췄는지, 뭐 자금력이나 언어 실력이나, 아니 그쪽의 문화를 이해도나, 거기서 이 무엇을 일할 건지 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다 해놨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내가 사는 거 내가 가려고 하는 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주를 알아놨는지 공부를 좀 해놨는지 이 두 가지를 채울 수 있는 사람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없을 겁니다. 웬만해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한국 사세요. 한국 사십시오. 어, 한국에 대해 불만을 가지는 거 좋은데 어차피 가지도 못하는 거 뭐, 이민 가야 돼. 이민이 답이다. 못 가잖아요. 이만큼 쉽지가 않다는 거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댓글 남겨주신 우리 슈나우저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자,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